뉴욕 증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소비 시즌에 들어가면서 거래일이 짧아집니다. 목요일날 추수감사절 휴장이고요.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또 장이 일찍 문을 닫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지표 상황에서는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별로 좋지 않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연준의 어떤 리포트,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약간 부담감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도 대체적으로 좋지 못한데요. 이번 주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라든지 AI 또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 어떤 건지 아시죠? 한때 시장을 크게 끌고 나갔었던 그런 형태의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진행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끝난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신사업이 뜨고 있을 때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제 신사업 진출을 알렸던 기업들 대다수 절반 이상이 묵묵부답 아무것도 없다. 맹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금감원의 집중 점검이 나선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확장해주고 있는데 특별하게도 반도체 업종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3조 원 가까이 사들였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얘네들만 이미 1조 8천억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이 정도면은 반도체 쪽으로 거의 몰빵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0일입니다. 네,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월 말로 다가갈수록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 증시는 조금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 네, 휴장이 또 있어요. 23일 날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조기 폐장이 되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3.5일 정도가 이제 거래일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금요일장은 거의 안 열린다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경제 지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경제 지표 쪽에서 나올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네, 움직여줄 수 있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서 기업들 실적에 많이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네, 실적에 대한 발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이번 실적이 시장 전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3분기 실적 역시도 우수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이제 주당 순이익이 3.37달러, 그 다음에 매출액이 161억 달러.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 AI 이런 쪽으로 어떤 기대치가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었던 종목들에게 또는 수급들에게 힘을 더 몰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난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4%를 하향 이탈했다라는 소식도 좀 있습니다. 2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저쪽.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좀 되겠죠. 이번 주, 특히 이제 이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를 낀 이 한 주간은요, 주가가 들쭉날쭉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겠습니다만, 드라마틱한 어떤 반등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연준의 이제 11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FOMC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의사록을 공개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록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견해들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생각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나쁘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거의 금리 동결이 확실시 그냥 100%잖아요. 이렇게 확실시 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지금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서 국채 금리에 대한 걱정은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금리 인상의 종식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의사록에서 만약에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면 주가가 또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죠. 다만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네, 또 실망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7월까지 일단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 안에 연준이 금리를 0.5% 이상 하락할 인하시킬 그런 확률이 무려 60%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0.5% 포인트면은 대체적으로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건 좀 어렵게 생각되고요.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100% 확률을 가지고 있다. 전혀 이견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됐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연초에 살살 나오겠죠.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압박감을 좀 풀어줄 거고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려면 일단 3월은 지나야 될 겁니다. 3월 지나서 진짜 빠르면 한 5월쯤 되지 않겠어요? 5월이나 6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상반기에 2번이나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건 또 속도가 너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 쉽진 않아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네, 상반기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적당할 것이다. 이게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요. 여름철 지난 7월 이후에 연결되는 금리 동결 구간이 이렇게 그냥 금리 동결로 딱 굳어져 버리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해요. 대신에 뭐 12월에 금리를 인상 한번 한다거나 그러면 내년 연말로 그 기간이 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라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통화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담감은 좀 있다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지수가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네, 정책적인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안감은 가지고 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있어요. 네, 뭐 유가는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런 어떤 분쟁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잠정적 휴전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그라지게 되면은 시장에 남아있는 건 기대감밖에 없겠죠. 아직은 혼조 양상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고 치더라도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경제지표 같은 거 보시면 내구재 주문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경기는 일단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떨어져줘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활발하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식의 느낌들은 이번 주에는 받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대신에 주 초반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기대감들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죠.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21일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까지 기대치를 쭉 가져갈 수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정도 시간대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 초반에는 역시 반도체를 앞세운 주가의 상승 포지션들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국내 증시 상황 알아봅니다. 국내 증시 상황에서는요, 이번 주 변동 범위를 2430에서 2560포인트로 제시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네, 딱 중심부에 놔두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네. 상승 쪽이 조금 더 유리한가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네,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악재가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 상승 포인트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500을 넘어가는 게 제일 큰 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2500포인트를 넘어가면 또 다른 형태의 움직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만만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거예요. 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지역, 그 다음에 뭐 이제 임시 예산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경제 지표에 따른 어떤 우려감, 뭐 등등등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 네, 애매하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 사실 솔직하게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네, 이 주 초반 시점에서의 반도체 강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엔비디아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AI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입니다. 이제 추수감사들을 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주간에서는 네, 주가가 상승한다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포지션에 대한 어떤 대응점을 잡으시려면 올라가는 거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밑으로 뚝뚝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용기 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번 주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 주에 있을 월말 윈도우 싱은 좀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 이번 주는 글쎄요 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무늬만 AI 2차전지, 여기다가 뭐 메타버스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했었던 129개사에 대해서 금감원이 집중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2차전지 할 겁니다, 뭐 AI 할 겁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를 사업 목적에 추가해놓고 주가가 부양됐는데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신사업 추가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냥 쌩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부적절한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제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현재로서는요, 기업이 이제 신사업 추진을 한다라고 해놓고 주가가 뛰었어.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요거는 이제 네, 기업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잡힐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진출 의견을 발표해놓고 기업이 계속 뭐 적자라든지 재무 안정성이 안 좋다라든지 뭔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주가를 좀 올리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면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가장 큰 문제긴 하거든요.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다 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나올 때, 뭐 재작년이었던가요? 그 위메이드 같은 거 올라갈 때 NFT 관련주 해가지고 뭐 다 튀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걔네들 한번 가고 나면 한참 조정받죠. 네, 작전주하고 비슷하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일부 기업들은요, 최대 주주 등 관련자가 보여주기식으로 신사업 추진 발표 후에 주가를 부양해서 부정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올려놓고 자기들은 홀랑 위쪽에서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거는 불법인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법이니까요. 세금을 왕장창 맞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벌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자,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금 조달 규모가 이 신사업을 진출한 이 기업들이 무려 평균 5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496억씩 헤쳐먹고요. 벌금을 한 2-30억 받는다. 완전 남는 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감원에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일벌백계를 해주고 또 그 처벌 강도도 크게 키워줘야지만이 이런 일들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너도 나도 차원 목적 추가, 그러면서 상한가 몇 방씩 치고 위에서 걔네들은 용감하게 팔아먹고, 자, 이런 것들이야말로 주가 조작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그냥 뭐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보다 그냥 사기라고 봐야 돼요. 사기. 네, 사기 아닙니까? 우리 뭐 한다라고 해놓고 안 해버려. 투자 자금 다 모아놓고 네, 그리고 자기들은 위쪽에서 다 팔아버리고 안 할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있으나 뭐 시행되지 않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사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없게 하려면 먹은 거 다 태워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네, 과징금까지 물어야 되는데 글쎄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형이나 조금 그래도 좀 세게 때려서 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테마가 형성될 때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종목군들은 일단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단기 급등한 주식들은 각별히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고 네, 또 짜릿한 그런
이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공략하실 때 신사업 진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면, 그 부분들을 무조건 100% 믿는 것이 아니라요, 천천히,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러면서 대응하실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꼼꼼히 따져보는 순간에 종목이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따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따지고 나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공매도 금지에도 2조 7천억을 사들였다. 누가요?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쓸어 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해드렸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순매수를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요?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자동차 쪽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동차 쪽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 쪽에 많이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공매도를 누르면서 계속 매집을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공매도가 금지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요, 이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 일단 투심이 집중됐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1조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와, 대박 많이 샀네요. 2조 7천억어치가 총 매수 금액인데 1조 4천억을 삼성전자에서 해버렸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높게 사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산 게 SK 하이닉스 3,400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지금 삼성전자랑 포함해서 이렇게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얘네들만 다 합치면 1조 8천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조 7천억을 샀다고 하더라도 1조 8천억이 넘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런 매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 좀 들어보면요, 내년도 반도체 업황 개선을 예상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4분기 진입을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내년도에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테니까 지금 사놔야 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로 내가 충분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더 이상 공매도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즉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려는 그 움직임은 이제 좀 끝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다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를 하려고 기다렸던 애들이 주가를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그냥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대요. 거의 1조 9천억 정도 매도를 좀 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에 집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3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를 좀 했고,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정도는 조금 매도가 있었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지금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의 내용을 좀 들어보게 되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이쪽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인들의, 좀 유의미한 그런 매수가 유입된 그런 섹터고, 개인들은 오로지 2차전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주도주가 어떤 변화하는 그런 형태 속에서, 과연 이 수익률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만 딱 놓고 봐서는 일단은 개인들이 던진 것을 외국인들이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냠냠냠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외국인들 따라가는 거니까 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잘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뉴스에서도 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소비 시즌, 짧아진 거래일, 신사업, 금감원 집중 점검,
그 다음에 외인 반도체 쓸어 담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 시즌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전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거나 내려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살펴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이렇게 뭐 전강 후약이라거나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는 거죠. 네.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금감원이 집중 점검을 하겠다. 네,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기업들은 뭐 대단한 위법사항이다라고 하는데 처벌이 얼만큼 내려질 수 있을런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걸 처벌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을 쓸어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투수가 던지는 공을 모두 다 받아치려고 하는 타자는 금방 아웃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자신 있는 코스로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받아쳐야지 홈런이든 안타든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주식도 조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매수하다 보면 가진 돈이 없어지고 매수한 종목은 손실이 커져서 결국에는 손절 매도를 하게 될 것이다. 정말 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의 주식에게 방망이를 휘둘러 보기 바란다. 자, 너무 주옥 같은 이야기죠. 뭐예요? 네, 이게 스타코믹스 41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코믹스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네, 나에게 맞는 거, 나에게 유리한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진짜 성공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들 활용하셔가지고요. 꼭 좋은 위치에서 공을 탁 쳐가지고 홈런까지 날리시는 그런 멋진 그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에 이따가 오시면 네 저와 같이 월요일 아침을 네 신나게 열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네 조금 이따 9시에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